휴일 오후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뒤집기에 나섰고 이번 주 안으로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에 보였던 이 민주당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이제 현안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각. 이 현안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는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좀 이렇게 고구마다, 시원한 사이다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한동훈은 사이다 맛을 찾았고 이재명은 다시 고구마처럼 좀 답답해져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양당의 판세를 보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 254석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 100석을 두고 민주당은 110석, 국민의힘은 90석, 지금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금 50석, 60석은 왜 자신을 못하느냐? 모두 1, 2%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5, 60석 이 지역구는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마찬가지입니다. 뛰고 있는 지금 후보들도 자신이 이기는지 지는지 모릅니다. 누가 뭐래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가, 그것도 선거를 여러 번 경험해 본 후보라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가 가장 정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그런데 후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5, 60석. 이 5, 60석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지금 과반 획득이 어느 쪽으로 가능할 것이냐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서울, 용인 비롯해서 수도권을 돌았고 이재명은 인천, 계양을에 묶여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원희룡과의 그 지역구 대결도 위험합니다. 한동훈은 사이다, 시원한 맛을 보여주고 있고 이재명은 답답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민주당은 양문석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금 각종 부동산 비리, 불법, 막말 30명이 넘습니다. 민주당에. 한동훈 위원장이 쓰레기라는 말을 어제 오늘 많이 하는데 쓰레기 후보들입니다. 이재명이 공천한 사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30명은 양문석을 비롯해서 쓰레기 후보들입니다. 선거에 나서서는 안 될 사람들,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공천한 겁니다.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조국당입니다. 조국당은 후보들이 전부가 다 비리 후보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의 남편. 다단계 이 사기업자로부터 건당 22억 원의 변호사 수임을 했다. 민주당은 양문석, 조국은 박은정 이 두 사람 문제가 터졌는데 이건 이재명과 조국이 즉각 후보 사퇴를 시켜야 합니다. 제명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재명은 어정쩡하게 비호하고 있고 양문석 개인의 문제 아니냐, 중앙당이 어떻게 나서겠느냐. 조국은 아예 대놓고 박은정의 남편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는 없었던 것 같다. 혜택은 없었던 것 같다. 전관예우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전관예우가 아니면 뭐가 전관예우입니까? 이 사기꾼들이 22억 원의 변호사비를 줄 때는 그 피눈물 나는 그 사기친 그 돈, 그걸 변호사비를 줄 때는 이 박은정 남편이 우리나라 지금 검찰 중에서 가장 다단계 수사를 해왔고 많이 알고 있고 다단계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검찰, 그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인맥이 맺어져 있다. 거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무리 큰 사건이지만 이 피해가 1조 원이 넘는다지만 건당 변호사 수임료가 22억 원, 20억 원이 넘는 10억 원이 넘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결탁입니다. 이건 그 사기꾼들과 결탁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이 이렇게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과 조국은 밀리게 된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유권자들이. 이래서 이게 묘하게 얽힙니다. 언제나 이 좋은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 뭐든지 엎치고 덮칩니다. 이게 지금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 이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한동훈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부분이 있다. 한동훈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이젠 다시 결집을 하는 이 상황에서, 열흘 남은 이 상황에서 양문석, 박은정으로 대표가 되는 이 30명, 40명의 이 이재명 조국이 공천한 이 후보들의 비리가 모두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조국의 대응입니다. 이재명 조국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 양문석과 박은정 문제를 처리를 한다면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또 어느 정도 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자신감도 있고 지금 지지율도 높거든요. 그래서 버텨보자. 이걸 지금 양문석, 박은정을 자른다라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온다. 지금 30명, 10명이 뭐 대기 중인 상태거든요. 각종 비리들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떠오른 양문석과 박은정을 쳐낸다라고 해도 만약에 이게 이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골칫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이 답답하게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기막히게 파고듭니다. 양문석이 지금 뭐 자신이 사기 대출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론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사기라고 하면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꼭 집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양문석이 그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한 것은 사업하는 것처럼 딸 이름으로 11억 원을 대출한 것은 사기다. 우리는 그걸 사기라고 부른다. 나를 고소하라라고 했습니다. 엉뚱한 언론, 뭐 국민들 고소할 생각하지 말고 양문석 자신이 이게 편법 대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 한동훈을 고소하라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그건 사기 대출이다. 불법 대출이다. 양문석이 왜 새마을금고에 가서 이런 짓거리를 저질렀는지, 이 이사장을 뽑는데 선거로 뽑게 되고 새마을금고는 정치권의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조직입니다. 양문석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새마을금고 마찬가지죠. 새마을금고와 양문석이 짜고 이거 11억 원 대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자도 낮고 이런 금액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에 나섰는데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수사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 수사로 넘겨야 합니다. 박은정 남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결탁입니다. 결탁이 있지 않고서는 이건 뭐 전관예우 이런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변호사협회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변호사협회 뭐 조사 의미 없습니다. 바로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결탁입니다. 공범입니다. 공범. 이 부분 한동훈 위원장이 적절하게 꼬집었습니다.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새 국회가 구성이 되면 이 다단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특별 법안을 만들겠다. 어디에서 이런 규모의 수임료를 들어본 적이나 있느냐. 이거 다단계 피해자, 그 국민들의 피눈물이다. 그 피눈물 나는 그 돈 22억 원을 받은 것이다. 이 전곡을 찌른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찔러 들어가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공격은 말은 좀 이제 심해졌습니다. 이 심해진 이유가 이 사람들을 쓰레기 후보라고 안 부르면, 쓰레기라고 안 부르면, 이재명의 형수 쌍욕을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이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재명과 조국은 답답합니다. 뭔가 어리버리합니다. 이 정치적인 공방전에서 한쪽이 어리버리해지는 것은, 초점을 흐리고 이렇게 어리버리해지는 것은 수세에 밀렸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재명 조국은 처리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지지율도 좀 있는 만큼 버티자라는 겁니다. 선거 막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승기를 잡았다. 이제 앞으로 열흘 동안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이 기막힌 호기를 잡은 셈입니다.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원 속에 각종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의대 증원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해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2,000명 증원, 2,000명 숫자, 이게 뭐 그렇게 바꾸지 못할 뭐 그런 헌법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만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모든 부담을 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양문석, 박은정으로 대표되는 이 3, 40명의 비리 후보들, 이 부분을 안고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50곳입니다. 양당이 보고 있는 게 1, 2%포인트 차이로 뒤집어질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게 수도권 40곳, 지금 낙동강 벨트 10곳입니다. 지금 뭐 부산 경남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밀린다라고 해도 뭐 2, 3%, 3, 4%입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높습니다.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 10곳 전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부산 경남 PK에 국민의힘 지지층 또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 국민의힘 한동훈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꾸지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 저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고 있느냐, 왜 그렇게 일을 좀 야물딱지게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뭐 회초리를 맞겠다, 용서해달라,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방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한동훈 위원장이 한 일, 공천이라든지 모든 문제. 그렇지만 이재명의 공천과 비교하겠습니까? 조국의 공천과 비교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결집을 하면서 앞으로 열흘 동안 특히 낙동강 벨트는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전석을 싹쓸이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을 낙동강 벨트에서는 국민의힘이 뒤집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경기도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은 다릅니다. 이 양문석과 박은정 이 부분을 보면서 서울 이 여론이 하루하루 바뀌고 있다는 것이 후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곳 가운데 3, 40곳을 국민의힘이 앞으로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지가. 이게 1, 2%는 한쪽으로 불면, 한쪽으로 바람이 불면 전체가 뒤집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4년 전이 그랬습니다. 그 계기,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의 말은 명료해지고 독해지고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어물어물입니다. 계속 뭐 비아냥 비꼬고 이 초점 흐리기입니다. 양문석 박은정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돼서 나타날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의사정원 문제가 제일 가장 이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가닥을 잡으면서 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모양새로 가게 될 것이다.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은 과반 획득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과도 하고 용서해달라고도 하지만 확실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해서 합리적인 이 국민들을 향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양문석, 박은정 같은 이런 사기꾼들, 이런 범죄자들, 이재명, 조국 같은 이런 범죄자들, 이런 막말을 하는, 쌍욕을 하는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다시 뽑아서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휴일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